네, 한 주간의 우리 쪽 뉴스를 되짚어보고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희원 기자 의상에도 좀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쵸, 오늘 개나리 컨셉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이 컨셉이에요. 그렇군요. 경칩도 뭐 지났고 이제 봄도 슬슬 와가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지역의 대학가들은 봄이 좀 싸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곧 벚꽃이 필 텐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말을 실감한 한 해였기 때문에 대학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봄과 함께 와야 될 신입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국에는 지금 현재 18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올해 전국 대학들이 추가 모집한 신입생의 수가 2만 6천여 명이라고 해요. 대학 수대로 나눠보면은 대학마다 160여 명 정도를 추가 모집을 했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9,800여 명 정도만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2.7배나 이 추가 정원이 더 많았던 겁니다. 특히 대학마다 빈부격차가 되게 심했는데요. 서울 네. 수도권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차 추가 모집에서 끝났어요. 근데 9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비수도권 대학은요. 2차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도 모집을 못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 중에는 거점 국립대도 있고 인기 학과로 꼽혔던 이 사범대도 있어서 정말 한숨 소리가 크더라고요. 네. 사범대까지 미달이 됐어요. 맞습니다. 정말 요즘 뭐 지방대 미달로 꼴찌까지 대학에 합격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이건 지방대학의 그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자, 전남 동부권 우리 지역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전남 동부권에는 거점은 아니지만 전남 동부권에는 국립대가 두 곳이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랑 순천대학교가 있는데 네. 일단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올해 18% 정도가 미달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미달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천대 같은 경우에도 15% 미달했습니다. 두 국립대가 이 정도니까 전문대는 정말 심각하겠죠. 네. 그나마 좀 모집이 잘 된다고 꼽히는 청암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가 미달을 했습니다. 나머지 광양보건대와 순천제일대와 또 한려대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전국의 이 지방대 평균을 보면요. 모집 정원의 20%, 30% 정도를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대학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그래요.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예상은 굉장히 좀 했지만 정말 맞아요. 빠르게 왔네요. 확 와닿는 것 같은데 국가 통계 포털을 또 보니까요. 작년에 대입을 준비하던 고3 수험생 수가 2년 만에 13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네. 결국 미달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정부나 대학교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답니까? 일단 이 학령 인구 감소폭이 예상보다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해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들 수가요.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수능을 본 사람들이 네, 47만여 명이었는데 전국에서 대학에서 이제 모집한 신입생 수가 47만 명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수험생들이 올해에는 어디든 갈 수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감소폭이 컸던 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수를 선택하거나 아예 등록을 안 한 학생들이 그래요.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 일단 그 인원도 줄어들어서 그 굉장히 비중도 꽤 좀 컸을 텐데. 쇼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 학령 인구를 감소한 사태를 알아도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은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을 줄여야 이 학생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제 등록금이 곧 운영 자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역 대학들도 이 미달할 걸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정원을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이거를 보존을 해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한두 군데여야죠.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뒤인 2024년이 되면요. 지방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이 2018년보다 4분의 1이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해서 그 규모가 되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런 지역 대학들의 미달 사태는 뭐 지역 대학의 위기이자 곧 지역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따라 어떤 문제들이 지역에서는 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2040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만 18세 학령 인구가 28만 4천여 명이 돼요.
더 많이 줄어드네요. 네, 20만 명이 거의 그러니까 줄어드네요. 50만 명에서 절반 거의 정도 절반 가까이 반토막이 줄는데 나는 건데요. 같은 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은 19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지방 국공립대 입학 정원은 6만여 명이고요. 다 차는데요, 거의? 네, 경찰대학, 특수대학교까지 하면 정말로 다 찹니다. 한 27만 명 정도가 빠져서 네. 2040년이 되면은 지역의 학생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올해 태어난 아기가 대학 갈 때쯤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방 국립대들은 뭐 학생이 오질 않으니까 문을 닫아야겠죠. 그러면 대학들이 없어지는 건데 대학이 없어지면은 지역으로 청년들이 내려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역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결국엔 성장이 멈추고 또 시간이 멈춘 도시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좀 안전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도 좀 무겁긴 한데 네. 공동 운명체 지역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좀 볼만한 주목해볼 만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타 지자체에? 네, 일단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에 대졸자 지역의 잔류 비율의 통계가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어느 지역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대학 졸업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비중이 네. 가장 높은 도시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서울이 아닐까 싶은데. 수도권 지역들이 네. 아닐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제주가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 네. 네. 그 다음도 서울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경남이었습니다. 전남 옆에 경남이 네. 두 번째라고요? 67%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경남형 일자리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LG전자, 창원 등 지역 대기업이랑 지역 대학들이랑 매칭을 시켜서 대학 신입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이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모두 다 데려가는 건 아니고요. 물론 어느 정도 학점을 채우고 또 자격증도 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데려가는 건데요. 기업들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오니까 만족을 하고 학생들도 일자리를 얻게 되니까 굉장히 큰 호응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럼 돌아가서 아까 그 통계에서 전남은 과연 몇 위나 했을까요? 꼴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50 이하일 것 같은데. 네, 꼴찌였습니다. 전국 아이고. 최하위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 같은 통계에서 39%를 기록했습니다. 39%. 네, 경남의 절반에 가까운 거죠. 네. 네, 그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졸업해도 전남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남에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산단도 있고. 네, 여수 산단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갈 수 없는 좋은 일자리는 갈 수 없는 일자리가 많고요. 질이 낮은 일자리만 이제 지역 출신의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른 데로 찾아서 떠나는 건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 대학들을 모두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 청년도 남기고 그리고 또 알짜배기 대학도 살리려면은 경남처럼 좀 지자체 그리고 기업 교육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네,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광양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광양 생태의 상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백운산인데 이 백운산이 최근 두동강이 났다고요. 무슨 네. 일인가요? 백운산에서 지금 현재 임도를 확장하고 또 개설하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임도라는 거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벌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낸 길입니다. 근데 이 광양시가 이 임도 폭을 확장하고 또 길이를 늘리는 공사를 지나치게 하고 있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네네. 제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봤더니 멀리서 봤을 때 정말 산 허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 줄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가까이 이제 올라가 보니까 아까운 나무들이 정말 너무 많이 벌목이 돼서 버려져 있었고요. 지금 저 그림인가요? 맞습니다. 네. 저기 멀리서 보면은 정말 허리를 이렇게 관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렇게. 오. 보통은 저거보다 더 얇은가 보죠? 그렇죠. 보통은 잘 안 보이게 해야지. 안 보이게. 저렇게 멀리서까지 보이는 건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을 그렇네요, 텐데요. 보니까. 보통 차가 다니더라도 3m 정도면 충분한데 가보니까 넓게는 한 6m, 7m까지도 폭이 넓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백운산은 열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1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고로쇠도 채취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그래서 저렇게 파헤쳐 놓으면은 과연 동식물들에게 영향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요. 광양시도 백운산을 거의 뭐 대표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 그렇죠. 입장이고 소득 자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일 텐데 글쎄 왜 이렇게 되는지 광양시는 뭐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취재를 했을 때 가장 강조한 거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였는데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백운산을 더 찾을 수 있게 나중엔 저기 조성해서 둘레길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경단체 측에서는 요즘 산불 누가 차 타고 가서 끄냐, 보통 헬기로 가서 끄지 않냐 이런 그것도 말씀도 맞죠. 하시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둘레길을 저렇게까지 넓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계속 물어봤더니 이 백운산 근처에 말씀하신 고로쇠를 채취하는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길을 좀 넓혀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 백운산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논의가 될 정도로 그 생태적 가치를 그동안 인정을 받아온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넓은 길을 내는 게 지자체 그 판단 하나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산에도 산주가 있더라고요. 있죠, 산주가 네네네. 있죠. 네. 근데 이 길을 내고 있는 곳이 사유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 백운산 구규림은 서울대학교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유자인 서울대학교의 허가를 받으면 임도 공사가 가능한 할 수는 겁니다. 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이 백운산을 사유지가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표류만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겨우 정말 겨우 기재부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부처 간의 협의를 마쳤었습니다. 마쳤어요. 근데 광양시에서 이 지정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은 광양시가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를 너무 등한시한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 공사가 진행될 때 광양시는 이 환경 영향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공사의 경제성을 따져보는 타당성 평가만 시행한 채로 진행을 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은 근데 한번 훼손하면은 복구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광양시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의 보고라고 백운산을 말할 거면은 이걸 조금 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이고요. 정말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목적이었다면은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조희원 기자와 이번 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